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11월 첫 방송 시작합니다. 반짝 햇살 한 스푼 맑은 물도 한 스푼 마음속 심어진 나의 꿈 깊게 뿌리 내리어 멋진 열매 맺도록 조금씩 자라갈 거야. 눈 내리는 추운 날도 비 내리는 슬픈 날도 내 마음 지키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거야. 한 걸음씩 씩씩하게 앞을 향해 성실하게 맘속 가득히 넘치는 너의 멋진 미래를 꿈꿔봐.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함께 할게 너의 곁에 맘속 가득히 넘치는 꿈을 꾸는 어린이. 반짝 햇살 한 스푼 맑은 물도 한 스푼 마음속 심어진 나의 꿈 깊게 뿌리 내리어 멋진 열매 맺도록 조금씩 자라갈 거야. 눈 내리는 추운 날도 비 내리는 슬픈 날도 내 마음 지키며 밝은 내일을 꿈꾸는 거야. 한 걸음씩 씩씩하게 앞을 향해 성실하게 맘속 가득히 넘치는 너의 멋진 미래를 꿈꿔봐.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함께 할게 너의 곁에 맘속 가득히 넘치는 꿈을 꾸는 어린이. 꿈을 꾸는 어린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방송인데요. 어느새 2025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어떨 때 내가 나답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 그림책 보면서 나다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참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가 제 스스로 내린 결론은 나답다라는 건 그 어떤 상태일 때 내가 제일 편안하고 행복하면서 나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 뿌듯함을 느낄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편하고 행복하면서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뿌듯하셨나요? 어떤 분은 음식을 요리했는데 가족이 맛있게 먹을 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겐 혼자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올 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에게는 힘차게 뛰어가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에게는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순간일 수도 있겠죠?
최근에 미니카 레이싱에 푹 빠진 제 아이는요. 직접 만든 미니카로 경기에서 우승할 때 제일 나답다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아직 나다운 것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주세요. 요정 DJ가 가장 DJ다운 순간으로 채워가는 그림책방. 오늘도 재미와 감동, 교훈과 배움이 가득한 그림책들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인주 작사 작곡의 따뜻한 겨울이면 좋겠어입니다. 우리 맘에 찾아온 겨울이 춥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따뜻한 겨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추운 겨울 장갑 낀 내 손처럼 모두 손잡으며 추운 겨울 두꺼운 외투 입은 몸처럼 서로 안아주면 하얀 한방눈이 펑펑 가득 쌓인 만큼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 우리 맘에 찾아온 겨울이 춥진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따뜻한 겨울이면 얼마나 좋을까. 추운 겨울 장갑 낀 내 손처럼 모두 손잡으며 추운 겨울 두꺼운 외투 입은 몸처럼 서로 안아주면 하얀 한방눈이 펑펑 가득 쌓인 만큼 사랑의 마음을 전하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바람의 아이들 출판사에서 출간된 아르노 네바슈 작가님의 가스파르의 하루입니다. 이 책은 안의진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책을 만드신 아르노 네바슈 작가님은요. 프랑스 작가님이신데요. 노르망디에서 태어나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부했다고 하세요. 아동문학 작가이자 사파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앨범, 다큐멘터리, 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르노 네바슈 작가님의 작품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판화, 스텐실, 실크스크린 등 전통적인 인쇄 기법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설픈 시도와 다른 취향의 오류들, 부두에서 물 위에서, 나무꾼의 하루, 양봉가의 하루 등 다양한 아동도서를 출판하고 계시고요. 2023년에는 첫 번째 그래픽 노블 작품이라는 이것은 새입니까? 라는 작품도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작가님은 사실 이 가스파르의 하루라는 책으로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이 작가님 그림체가 좀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면 좋겠다. 특히 제가 최근 그래픽 노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픽 노블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그래픽 노블도 좀 궁금해지네요. 번역을 하신 그 안의진 번역가님은 번역도 하시고 편집자로도 일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옮긴 책으로는 동물들이 파업했대요. 하늘에서 내려온 콜롱빈, 또 헬리는 예술가, 공룡에게 물어봐 등을 작업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스파르의 하루라는 책은요. 거의 A4 용지랑 비슷한 크기를 갖고 있는데 특이한 건 이 책은 가로로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 가로로 된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지에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쓰레기통 같은 거를 탁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또 쓰레기 봉투를 쥐고 있어서 이 사람이 이런 환경미화원이시구나, 청소부이시구나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는 주인공의 시선이 그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쓰레기통, 쓰레기 봉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 상단에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노란 우비를 입은 남자아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이들은 어떤 사이일지,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그림은요, 아까 이 말씀드린 대로 이 판화 작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님이라서요, 그림체가 기본적으로 아웃라인, 그 겉에 테두리 선이 없어요. 색과 면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판화는 그 면에다가 잉크를 칠해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판화 작업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요, 판화는, 딱 그 한 장의 희소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찍혔던, 못 찍혔던, 한번 딱 찍어내고 나면은 그 순간에 작용하는 모든 물감이나 그 상황의 우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 그림이 찍혀 나오고 두 번째 다시 찍혔을 때는 거의 비슷할지언정 완벽하게 똑같은 페이지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작품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판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작가들 작품 전시에 가보면 그 그림 하단에 꼭 이렇게 명기를 해놓더라고요. 이거는 뭐 100장 찍은 것 중에 몇 번째 찍은 장이다. 혹은 이거는 뭐 테스트용으로 찍어본 거다. 이거는 내가 선물용으로 찍은 거다. 뭐 이런 표시들이 있는데 그만큼 판화 작업이라는 게 희소성이 있어서 좀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사람이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색깔과 색깔의 면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묘하게 그 가장자리가 살짝 그 색감들이 어긋나는 느낌? 이런 것도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홍대에 있는 한 책방에서 되게 유명한 그림 책방인데요. 그 그림 책방에서 판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4주 정도 되는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재미있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판화 작업들을 체험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 판화를 가르쳐 주시는 작가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판화는 체력이다. 이 판화의 틀을 만드는 게 보통 우리가 어려울 거라 생각하잖아요. 뭐 고무 판화 같은 경우에는 파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실크 스크린 같은 경우에도 도안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물감을 바르고 또 특수한 용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발라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종이 눌러서 찍어내는 거였어. 잉크 롤링하고 그 다음에 내 판화 틀에 잉크를 골고루 바르는 것도 좀 힘들긴 했는데요. 제일 어려웠던 건 이제 깨끗한 종이를 올려서 그 종이에 내가 바른 그 잉크들이 잘 묻어나게끔 꾹꾹 눌러주는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판화 전문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그 작업실에는 그 판화가 이렇게 커다란 롤 2개 사이를 이렇게 통과하게끔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프레스 기계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그냥 손으로 하다가는 어깨와 그 팔꿈치와 손목이 남아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요, 이 작품은 그래서 그런 매력이, 판화 작업이라는 매력이 있고요. 또 색감도 전 되게 좋았었어요. 약간 색감들의 채도가 낮아요. 빨간색도 그렇고요, 노란색도 그렇고요, 파란색도 그렇고 채도가 좀 낮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다양한 색깔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이렇게 4가지 색과 바탕에 흰색 이 딱 5가지의 색깔이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좀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이 드는 그림들이었어요. 아마도 이 책의 주인공이 동트기 전 깜깜한 새벽에 누구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는 그 청소부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과 굉장히 그 전체적인 그림책 분위기가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의 제목에도 나오죠. 가스파르. 이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가스파르이고요. 가스파르는 아주 깜깜한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리 청소부예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요. 막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서 몸풀기 운동하고요. 활기차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게 고될 법도 한데 이 가스파르는요, 이제 막 문을 연 빵집에서 빵을 사서 즐겁게 청소 차량들이 있는 차고로 출근을 하죠. 일을 시작하면 수도 없이 그 쓰레기 차를 오르내리면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합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죠. 무거운 쓰레기를 들고 차에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와서 또 쓰레기를 들고 올렸다 내렸다 이 반복하는 게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지만 가스파르는 매일 사소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찾으며 자신의 일을 즐겨요. 사냥하는 담장 위의 고양이, 매일 그 시간 아침 일찍 책을 읽는 할머니, 개와 산책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일 노란 우비를 입고 킥보드를 탄 채 씩씩하게 등교하는 꼬마까지. 이런 매일매일 마주치는 이웃들의 사소한 일상이 가스파르 씨에게는 재미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게 본인의 행복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대굴대굴 신나게 구르는 킥보드의 바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스파르 씨는 이 노란 우비의 꼬마를 만나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만나지를 못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킥보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리는 가스파르 씨에게는 왠지 모르게 텅 빈 듯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그 원인을 가스파르 씨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가스파르는요, 버려지는 쓰레기들 중에 무언가를 하나 찾아서 재활용하기로 해요. 그러면서 가스파르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작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마주치는 작은 순간들이 바로 자신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이겠죠? 과연 가스파르는 다시 이 신나게 킥보드 타는 노란 우비 꼬바의 킥보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꼭 그림책으로 확인해 보세요. 쓰레기를 치우고 첫 차를 운전하고 고층 건물의 유리를 닦고 혹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힘들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저분하고 힘들고 또 위험하고 고된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마치 행복이 쉽지 않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물론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육체적인 고됨이 있을 거예요. 가스파르도 무려 하루에 3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싣기 위해서 굽혔다 일어났다 굽혔다 일어났다를 수천 번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행복을 결정짓거나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스파르처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을 즐기면서 내가 마주치는 소소한 일상에서 또 다른 재미와 행복을 찾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많이 힘드셨나요? 도무지 재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어지는 노래 들으면서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나만의 재미 딱 하나만 찾아봐요. 그 작은 재미가 나의 하루를 행복하게 바꿔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나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노래 들으시면서 나만의 사소한 재미 하나 찾으셨을까요? 아직 못 찾으셨다고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그림책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상상의 힘 출판사에서 출간된 코비 야마다 글, 가브리엘라 버루시 그림, 이진경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신 너라면 할 수 있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제목이 자신감 팍팍 불어 넣어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코비 야마다 작가님은요,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요. 기적 같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을 하는 출판사 컴펜디움의 대표를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되게 멋있죠. 기적 같은 사람들이 기적 같은 일을 하는 출판사. 이런 출판사 일하게 된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코비 야마다 작가님은요, 굉장히 다양한 그림책에 글을 쓰셨는데요. 아마도 너라면, 또 마법의 사탕 하나, 나의 아기 오리에게, 선생님을 만나서, 또 마지막으로 돌을 다듬는 마음 등등 굉장히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하는 글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 코비 야마다 작가님이 글 쓰신 그림책을 읽으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굉장히 끝없는 응원과 격려와 지지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중학교에 그림책 수업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이 코비 야마다 작가님의 아마도 너라면이라는 작품을 꼭 읽어주고 싶어서 막 종칠까봐 두려워하면서 막 빠르게 막 읽어줬던 기억도 나요. 그만큼 누군가에게 응원의 말을 전하고 싶을 때 이 코비 야마다 작가님의 작품이 정말 제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너라면 할 수 있지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 작가님의 그림책에서 제가 아마도 너라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림이 진짜 예쁘거든요. 이 가브리엘라 버루시 작가님이 작업을 하신 책인데요. 가브리엘라 버루시 작가님은요, 정말 세계적인 찬사를 받고 있는 화가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적인 디테일과 거기에 마술적인 요소들을 잘 결합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작가다라고 또 우리 온라인 서점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라는요, 그동안 수집해온 소박한 장난감들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고 여행하는 걸 즐기신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연, 특히 숲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그림 작가님들 중에서 자연을 사랑하지 않는 작가님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마도 너라면 이라는 작품이 바로 이 코비 야마다 작가님과 가브리엘라 버루시 작가님께서 처음 작업하셨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업을 하신 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너라면 할 수 있지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좀 큰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A4 용지보다 가로, 세로로 한 1cm 정도씩 큰데요. 북커버도 있고 하다 보니까는 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한 뭔가 이 작가님의 그림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 첫 페이지에 오로라가 막 비치는 밤하늘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공간감과 광대함 때문인지 좀 더 책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책의 표지는요, 한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귀여운 귀가 달린 조끼를 입고 밤하늘을 향해 한 손을 이렇게 높이 펼치고 있는, 뻗고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아이의 옆에는 아이가 손을 펼친 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하얀색 여우도 같이 그려져 있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셨는데요. 워낙 주변 배경이나 이런 게 막 밤하늘에 오로라에 산에 환상적이다 보니까는 되게 아름답다,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책 커버를 앞뒤를 펼쳐서 보시면은 더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책 같은 경우에 간혹
도서관에서 이 책의 커버를 없애버리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분실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 그림을 못 보게 되니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 책의 실제 겉표지는요, 완전히 반전이에요. 깨끗한 하얀색 표지로만 되어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나침판이 약간 금박이랑 섞여가지고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겉커버의 그림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매일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응원, 격려,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자신감을 가져, 용기를 가져,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라서 뭔가 내가 우울하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 보면은 뭔가 용기가 팍팍 생기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제가 전문을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 책 날개에 되게 멋있는 문장이 쓰여져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좀 줄여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 책의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삶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야. 그렇게 주어진 하루하루에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약속과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담겨 있어. 용기 있게 맞설 기회이자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갈 기회이며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 누군가는 대담한 모험을 시작할 거야. 누군가는 도전에 맞서 한 걸음 내딛겠지.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나아갈지도 몰라. 누군가는 무언가를 지금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바꿔 나갈 거야. 너라고 못할 건 없지? 어떠세요? 이 정도가 책 날개에 적혀져 있는 문구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격려와 응원들이 담겨 있겠어요. 게다가 정말 그림 한 장 한 장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요. 그냥 이 그림만 봐도 힐링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 책에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거만 살짝 묘사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에 대한 장면이냐면 세상은 너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표지에 그려져 있던 아이가 똑바로 서서 손을 양쪽으로 딱 펼친 다음에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아이의 발 아래에는요, 잔잔한 물이, 호숫가가 같은 그런 물이 이렇게 고여져 있고요. 그 물 속에는 아이의 모습이 비치겠죠.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 비친 아이의 모습은요, 물에 비친 아이의 모습은요, 너무나 예쁜 날개를 달고 있어요. 나비 모양의 날개요. 진짜 나비 날개를 달고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렇게 더듬이도 살짝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아이의 머리에 약간 작은 굉장히 귀여운 금색 왕관이 탁 띄어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로 설명을 하니까 뭔가 되게 유치원 어린이집 분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림에서 진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그림만 봐도 너무 힐링된다, 너무 치유된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책 꼭 실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김세희 작사, 윤대림 작곡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으로 말해요 마음의 소리 우리 서로 들어요 마음의 소리 마음은 과자처럼 먹을 수 있고 동화책처럼 읽을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말해요 마음의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거나 초록찬 블로그에서 요정쌤의 책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블로그 요정쌤의 책 이야기에서 링크 타고 들어가서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9월 수줍은 삐삐 출판사에서 출간된 감정 고양이입니다. 이 책은 테스 토마스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요. 캄 웨이퐁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고 김지은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테스 토마스 작가님은요.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계시고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 만들기를 좋아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상상 친구인 고양이 사미와 강아지 두디의 모험담을 지어보내고는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신 카메이퐁 작가님은 말레이시아 작가님이시고요. 2009년에 털북숭이 시리즈를 펴내면서 국제적인 주목과 찬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전을 여신 적이 있는데요. 2024년에 개인전을 여셨고 이번 책 감정고양이는 사랑스러운 털북숭이 캐릭터들로 만들어진 첫 그림책이라고 하세요. 번역을 맡으신 김지은 번역가님은요. 사실 제가 종종 소개를 해드렸던 번역가이자 또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이기도 하시거든요. 서울예술대학교 문해학부 교수로도 일을 하시고 계시고요. EBS 프로그램 라디오 멘토 부모에서 어린이 책을 매개로 상담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저서도 쓰셨는데요. 에세이 어린이는 멀리 간다, 또 평론집 거짓말하는 어린이 세 번째 사람을 쓰셨고요. 또 그림책 한 구획의 작가들 이토록 다정한 그림책 등을 공동저서로 또 쓰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번역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하셨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래픽 노블 왕자와 드레스메이커도 이 김지은 번역가님이 번역하셨고요. 그림책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당신의 마음에 이름을 붙인다면 이 책들도 번역하셨는데 이 두 권도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책 고르실 때요. 뭐 작가 보고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출판사를 보고 고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표지 보고 고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번역가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역가님들의 그 역량에 따라서 또 그 원서의 맛을 또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지은 번역가이자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 문해학부 또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시는 이 김지은 교수님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감정고양이라는 책은요, 판형은 A4 용지보다 세로 길이는 한 3-4cm 정도 작고요. 가로는 한 1cm 정도 넓은 그런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로 살짝 긴 사각형 모양의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도 역시나 북커버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진짜 도서관에서 보실 때 이 북커버와 안에 있는 실제 겉표지를 비교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 대출해야 하는 도서는 북커버를 살려두게 되면은 이게 대출 과정에서 아무래도 분실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은 꼭 구매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요 감정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커버가 그림도 정말 귀엽고요. 안에 있는 그 실제 겉표지의 그림도 참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커버는 완전 약간 크림색이 도는 화이트 톤에 고양이가 한 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뭐 제목처럼 감정 고양이겠죠. 근데 이 고양이가 진짜 매력이 철철 넘쳐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펜으로 그리는 그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이 펜으로 선을 하나 겹쳐가면서 그 그리는 과정이 굉장히 그 작가들에게는 자기 치유의 과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펜으로 그리는 그림, 제가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이 그렇게 그린 그림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감정 고양이도 그 검은색 잉크펜으로 털을 하나 그리면서 완성한 그런 고양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펜화의 매력이 뭐냐면 그 선을 빼곡하게 계속 겹쳐서 그리면 그 부분은 좀 진하게 표현이 되고요. 또 선을 너무 많이 겹치지 않고 듬성듬성 그리게 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연하게 되지만 그게 완전히 새카맣거나 완전히 하얗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 선들이 겹치면서 만들어내는 음영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진짜로 이렇게 고양이 털처럼 털을 하나 그렸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만 봐도 부드럽고 좀 폭신폭신할 것 같은 느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그 실제 겉표지는요, 반대로 완전히 새카맣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눈만, 고양이의 눈동자만 딱딱 두 개 이렇게 딱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까맣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펜을 겹쳐 그려서 좀 더 짙고 검은 그 표현이 나오게끔 그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천편일률적으로 면이 고르게 까만 게 아니라 어디는 또 좀 더 짙고요. 또 어디는 좀 더 밝아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움직이는 듯한, 정말 까만 고양이가 나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고양이의 눈동자는 당연히 이렇게 약간 그 하얀색 흰자에는 깨끗하게 비워놓고 중간에 까만 눈동자를 아몬드 모양으로 길쭉하게 그려놓으셨는데요. 이 눈동자도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약간 뚱한 고양이의 표정이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또 망설임 없이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요, 주인공 고양이가 이름이 시부예요. 시부. 고양이 시부는요, 감정이 진짜 풍부한 고양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꼬리로 표현을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요, 이 꼬리를 도르르르 말아서 표현을 하고요. 또 화가 나면 꼬리부터 털이 바짝 곤두서요. 겁이 날 때는 꼬리로 온몸을 감싸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 외에도요, 시부가 꼬리로 표현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양이가 꼬리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시부가 자신의 감정이, 그러니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꼬리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얘가 꼬리로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고양이들이 시부의 꼬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다른 친구들은 다들 꼬리가 얌전한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보니까 시부는 어쩐지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드러내는 자신의 꼬리가 좀 부담스러워졌어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시부는 그때부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꼬리를 좀 가만히 놔두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고양이들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화가 나도 막 화를 꾹꾹 참으려고 하지만 그 화가 가라앉질 않아요. 무서울 때는 무서운 마음이 더 커지기만 했죠. 심지어는 즐거운 일에도 즐겁지가 않았어요. 시부가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시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이 시부한테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감정 표현이 크고 감정 기복도 커서 이 시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뭔가 너무 나의 감정을 막 드러내는 게 어른답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시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위안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시부처럼 더 적극적으로 나의 감정을 표현할 용기는 아직은 그렇게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울고 또 화도 잘 내고 큰 소리로 깔깔 웃기도 하는 저를 좀 덜 미워하고요. 더 사랑할 용기는 생긴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저와 같은 그런 고민이 있는 분 계시다면 감정고양이 시부 꼭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때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 큰 위로로 다가올 거니까요. 이어지는 노래는 한은선 작사 이진희 작곡의 언제나 나답게입니다. 맑은 우초 파남보 서로 다른 빛깔들이 모여서 알록달록 하늘을 수놓는 예쁜 무지개가 되고 도레미파 솔라시 하얀 까만 피아노 건반처럼 높은 낮은 어울려 신나는 노래가 되죠. 동그라미, 세모네모, 별 모양, 달 모양, 하트처럼 서로 달라 더 특별한 너와 나의 무지개빛 꿈.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꿈을 이루어요.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답게 동그라미, 세모네모, 별 모양, 달 모양, 하트처럼 서로 달라 더 특별한 너와 나의 무지개빛 꿈.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꿈을 이루어요. 조금 느려도 친구와 달라도 자신 있게 멋지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답게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답게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이어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 지난 9월 책빛 출판사에서 출간된 4칸 고전 문학집입니다. 이 책은 로이꼼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모두 작업하셨고요. 나선희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로이꼼 작가님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편집자이십니다. 브뤼셀 라 캉브르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하셨다고 해요. 졸업 후에는 잡지와 자신이 만든 출판사를 통해 만화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을 발표해 오셨는데요.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을 즐기며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처럼 아주 미세한 부분을 그리는 것도 좋아한다고 하세요. 또한 지도 제작이나 건축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십니다. 첫 번째 그림책 4칸 명작 동화집으로 2017년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외에도 4칸 신화집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4칸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4칸 고전 문학집입니다.
번역을 맡으신 나선희 번역가님은요,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과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불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셨다고 해요. 또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아동문학 교육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학술 연구교수로 재직을 하셨고 현재는 아동문학과 그림책 인문학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림책과 예술교육이라는 작품을 쓰셨고요. 이외에 나무의 비밀, 커다란 나무, 세계의 빈곤, 남반구와 북반구의 비밀, 쥐가 세자르 등 다양한 책들을 번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4칸 고전 문학집은요, 자그마한 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대략 A5 크기보다 조금 가로로 긴 그런 판형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가 생각보다 조금 많아요. 일반적인 그림책에 비하면 좀 두껍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4칸으로 된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밑에 글이 좀 적혀 있기는 하지만 그 글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그냥 그림만으로도 이해가 되게끔 작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부터 이제 그런 고전 문학을 아는 청소년, 어른들까지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그림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픽토그램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의 합성어로 사물이나 시설, 행위, 개념 등을 시각, 기호로 표현해서 쉽고 빠르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림 문자를 픽토그램이라고 해요. 그냥 그림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앞에 이렇게 남녀라고 글자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만 봐도 나이가 어리건 외국 사람이건 아, 여기는 남자 칸이고 여긴 여자 칸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도록 해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픽토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이나 그다음 횡단보도 뭐 이런 것들에 자주 쓰이는 건데요. 이번 이 4칸 고전 문학집도요. 얘 꼭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런 픽토그램의 방식을 활용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지만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장면이구나 유추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굉장히 간략하게 그렸지만 고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보면서 직관적으로 아, 이런 내용이겠구나 라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책 보면서 좀 약이 올랐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꾸리는 그 이랑이랑이라고 하는 인문 고전 독서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허먼 멜빌의 모비딕을 진짜 고생하면서 읽었거든요. 우선은 페이지 수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정말 그 벽돌북이라고 하죠. 74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 두꺼운 방대한 분량의 책을 읽어야 되는 데다가 엄청 다양한 상징, 은유, 그리고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고래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이 이 모비딕에 등장을 해요. 물론 훌륭한 작품이고요. 미국 문학사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긴 하지만 절대로 그런 배경 지식 없이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 4칸 고전 문학집에 이 모비딕도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딱 4컷의 그림으로 모비딕을 착 요약을 해놓습니다. 진짜 이 책은 수록된 작품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이 다양한 작품과 줄거리를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아는 작품이라면 와, 이 엄청난 두께의 고전을 이렇게 딱 4컷으로 납작하게 팔랑 요약되는 마법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가 읽어도 사실 짧게 요약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들과는 그림만 보고 어떤 작품인지 맞춰보거나 아니면 그냥 그림만 보고 내가 상상한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지어 붙여본 다음에 실제 고전이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요, 이 책 읽었다고 여기에 수록된 33편의 고전 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책에는 줄거리만 있어요. 고전의 맛은 줄거리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장구하고 아름다운 문장들을 때론 즐겁게 또 때론 감동하면서
것도 당연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따라가며 읽어내는 시간에 고전의 맛이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여기 네컷으로 축약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슬펐어요. 그렇게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 책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요.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뭔가 좀 말이 많았었나 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역시도 지난 9월 풀빛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강승임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김고둥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낱말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림책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낱말사전이더라고요. 동화책 같은 판형의 크기에 페이지도 한 107페이지 정도 돼요. 하지만 글밥이 많지는 않아서요.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두루두루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림책 아니라서 소개를 드리지 말까라고도 했는데 그래도 소개드리는 이유는요. 요즘 문해력 말이 많잖아요. 근데 문해력의 기초가 되는 건 결국 어휘이거든요. 이 책 속에는요. 우리가 자주 쓰지 않았던 어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보았지만 이름을 몰랐던 것들,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들이 자주 쓰지 않아서 모를 수 있는 단어들을 굉장히 적절한 상황과 예시, 예문을 통해서 소개를 해놓았는데 그것들이 전혀 딱딱하지 않아서 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식정보 그림책을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사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 읽을 때는요, 제가 국어사전 본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야기를 읽는 느낌이었는데 그 이야기 적재적소에 아주 적확한 단어들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더더욱 추천할게요. 아이고, 정신없이 5권의 소개를 마쳤네요. 이제는 패딩 입어도 되는 날씨인 것 같아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특히 우리 열 많은 남자친구들. 이제 긴팔 긴 바지에 두꺼운 외투 입어야 합니다. 내복 입어도 되는 기온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마 아들 두신 어머님들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이어지는 곡은 관아 작사 작곡의 그거 아세요입니다. 그거 아세요? 저 모는 종이 샀어요. 누워서 발로 박수 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거 아세요? 저 얼굴에 점 12개 있어요. 할머니가 아빠 보고 도토리묵 가져가래요. 집에 와서 양말 한쪽만 벗으면 둘이죠. 2가지 쾌락. 저는 귤을 먹을 때 꼭 마지막 2개 남겨두고 오른쪽 왼쪽 볼에 넣고 같이 씹는 습관이죠. 문어 심장 3개, 우리 집 콘서트 13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빙킹 가위입니다. 그거 아세요? 귤에 붙어있는 하얀 거 이름은 귤라입니다. 잘 떠가 있는 새알이었고 하와이안 피자 캐나다에서만 들었죠. 제가 또 계란을 기가 막히게 삶습니다. 우리 아빠 안경 썼어요. 오늘 아침 숙제에 명통통 이개수 21개 3개 규격으로 정해져 있죠. 오늘까지 4개 먹었어요. 원래 5개였는데 1개 딸기 씻어주신 어머니가 드셨죠. 초코송이는 머리가 삐딱해서 귀여워요. 갈비탕에 있는 당근은 싫어하지만 찜닭닭은 좋아요. 그거 아세요? 저
밥 말아 먹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사실 술 담배 다 희응 근데 30년째 부모님이 몰라. 지하철의 최고 속도는 110km입니다. 음식에보는 가루분을 써서 밀가루로 만든 음식을 말합니다. 시인이 한 명 있으면 원시인. 아 죄송합니다. 어제 속눈썹 범했는데 완전 마음에 들었어요. 3만 원. 여보 소민이 똥 쌌어. 제주도시 성주국과 34세 소리입니다. 제 엄지발가락은 귀엽습니다. 제가 기르는 산세베리아 이름은 씩씩쑥쑥 울퉁불퉁이에요. 예, 콩감자가 맛있단다. 나쁘고 수염 많은 선수대 저는 평소면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계속 지웠는데 5년 전에 어느 날에 무슨 일이 있을 때로 면도 하게 알기를 주시면 대장들 아직 많이 남아있다 조심할 거머니 오랫동안 어머니가 공할 없이 지워주고 있던 거죠. 그러죠 면도 하면 안 교수고 대면들을 닦아내 어머니 사랑합니다. 전 제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좋아요. 제 생일은 한글날입니다. 여러분 한글을 사랑하세요. 사랑해요, 선우씨.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나도 꽃집을 좋아해. 제 친구는 잘 쉬어요. 넌 사랑해 나랑 결혼하자.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저는 배우기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와이프를 가장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곱창 경고를 해주고 싶네요. 저는 김치전을 사랑합니다. 게임 캐릭터를 사랑한 지 9년 됐네요. 저는 다 좋아요.